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로페셔널 나르시스트 감별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가슴 아프고 좀 민망한 저의 개인사를 공유할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참 나름 중간중간에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 본 나르시스트 중에서 정말 가장 최악의 나르시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게요. 비록 그런 어머니가 계셨지만 그런 어머니와의 반대로 정말 훌륭하고 너그러운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릴 적 기억의 대부분은 잦은 부모님의 부부싸움,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엄마의 신세한탄, 통곡, 그리고 엄마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이게 다 니네 아빠가 무능하고 게을러서 이렇다.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제가 자랐을 때 항상 혼자 있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 같은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거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직도 정말 기억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1, 2학년 됐을 때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랑 엄마가 대판 싸우고 아버지가 중간에 집을 나가시고 엄마는 집에서 울고 신세한탄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가 저 얼굴을 쓰다듬는 것 때문에 깼어요. 근데 몰래 이제 자는 척하면서 실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저의 뺨을 쓰다듬으면서 소리 안 나게 입을 이제 손으로 막으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이 지옥에서 산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도 그때부터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나니까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때 또 마침 우리 큰아버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이제 가족임을 초청해 주셔서 아버지가 이혼을 못하시고 그냥 계속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불쌍하고 내가 크면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커가면서 자아가 생기니까 이제 좀 상하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좀 귀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서 많이 밖에 이제 사람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아유 참 애가 귀엽네 하면서 이렇게 좀 저를 좀 도구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그날도 되게 친하게 지내셨던 어떤 분의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 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그렇게 상냥하게 했던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오자마자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그분 욕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제 엄마가 좀 부끄럽고 이상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온 다음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살림살이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어느 좀 거리가 멀었고
저는 이제 미국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그때부터 저는 참 인생의 목표는 하고 싶은 게 없었고 저의 유일한 목표는 빨리 커서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나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저희 엄마의 그 정말 진짜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잔소리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딱 그게 오직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쪽 한 20대 중반에 집을 나가서 이제 독립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2006년 제가 이제 32살이 된 날 저희 아버지께서 큰 봄에 큰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끝난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 입원실에 계시는 걸 제가 이제 문병을 갔거든요. 하루 밤에. 근데 이제 침실 그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굉장히 메마른 그걸 봤을 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그때 너무너무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그해 추수감사 전날 이제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전까지는 뭐 연휴고 뭐고 집에 가면은 보통 저녁만 먹고 다시 그냥 왔거든요. 왜냐면 그 잔소리가 정말 싫어서.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수목금토 4일을 집에서 보냈는데요. 마지막 토요일 날 집에 저랑 아버지 단 둘이만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일 좋아하시던 시바스리가 누가 선물 받은 18년산이랑 포스코에서 산 연어회를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정막 속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밥을 먹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술을 한잔 하시다가 퉁명스럽게 뭐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랑 제 여동생을 미국에 데리고 오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랑 여동생을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로의 도리를 다 하신 거라고. 그 점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이제 뻘개지시더니 술잔을 탁 놓으시고 말없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셔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뻘쭘해서 그때 아버지 거의 뭐 새벽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거를 제가 다 마시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집으로 돌아왔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이제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큰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이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니까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셔서 거의 고통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한순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냥 고맙더라고요. 고통 없이 가신 것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정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이 너무너무 안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크리스, 니네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장례식을 많은 장례식 다녀왔지만 이렇게 아버지 친구들이 정말 망자의 떠남을 슬퍼하고 울고 막 이런 장례식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LA 살다가 저도 제 개인적인 또 다른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2년 전에 LA 30년 넘게 살았던 LA 생활을 청산하고 타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아버지의 묘소에 가서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를 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저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LA 살아 계신데 저랑 인연을 끊은 지는 한 몇 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인연을 끊었다고 하면 참 불효자식이네 뭐네 말들이 많지만 이거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참 인연을 끊었을까. 왜냐면 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아버지 묘소에 가서 아버지한테 술 한잔 따라 드리고 드린 말은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할 거고 절대 아버지 옆에 묻히지 않을 테니 그냥 이제는 평생 편히 사시라고 엄마의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편히 사시라고 제가 그런 말을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진짜 예수님, 부처님 그보다도 더 성인 군자라고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예수님, 부처님이라도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과 1년은 못 살 거라는데 정말 제 모든 것을 걸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과 30년을 넘게 자식들을 위해서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고 몇 가지 에피소드는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